이번 영상은 사업 초년생들이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세무 지식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세무 지식을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초청한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혜택이랑 몰랐던 지식에 대해서 좀 채워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초대한 세무사님과 통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위너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정주희 세무사라고 합니다. 세무사들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이제 세무사가 하는 일들은 이제 크게 보면 사업자의 이 매출과 매입 등 장부를 관리해주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 등 세금 신고를 대신 수행하고 있어요. 이제 세금 신고하면서 세금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사업자에 맞게 절세 혜택도 미리 검토하고 있고, 뿐만 아니라 저희는 법인 전환, 주식 정리 등 법인 사업자 세무 컨설팅과 정책자금, 정부지원금, 자금 조달을 위한 재무 컨설팅 역할도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세무하면은 절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네네. 다른 이제 대표님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과연 그럼 무엇이냐?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은 경비 처리가 누락되는 게 많고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등이 많은데, 그걸 누락할 수 있으니 세무사 통해서 꼭 신고하는 거와 장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이제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? 이제 대표자들이 본업에 집중하고 세무 업무들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 같아요. 창업 초기에 꼭 알아야 될 세무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. 사업자 등록 시 꼭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. 대표님들이 사업에 관해 인터넷에 찾아보고 자기랑 비슷하겠다 생각하면 업종 선택을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업종 선택이 잘못되면 우선 세금 감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거나 자금을 받으려고 하니 자기 사업과 맞지 않아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자기 사업에 맞는 업종 선택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개인 사업자랑 그 법인 사업자의 세금 차이?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, 창업 초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? 이제 세금적으로 보면은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이라는 인격체를 하나 두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, 개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45%고 법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24%이다 보니까 세율로만 보면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해 보일 수는 있어요.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건비가 비용 처리가 안 돼요. 세율이나 비용 처리로만 보면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, 법인은 인격체를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법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, 왜 못 쓰냐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법인 사업자보다는 개인 사업자를 우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투자를 받거나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기 원한다면은 법인 회사를 좀 더 신뢰하다 보니 법인 사업자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맞아요. 저희도 뭐 투자 받으려고 그 법인으로 이렇게 설립하게 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나서는 꼭 사업용 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대상인지를 보고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걸 놓치면은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가산세가 있으니 꼭 챙겨주시는 게 좋고, 대략적으로는 세금의 종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세금은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등이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사업자가 어떤 세금을 납부하고 기한이 언제인지를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단위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? 일반적으로는 매출의 기준으로만 보면 연에 1억 400만 원 아래까지는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하고, 금액이 초과되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고 봐주시는 게 가장 쉽고, 간이과세자는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는 게 차이점이 있고, 또 선택하는 기준으로만 보면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러워서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는 게 좋고, 다만 나의 사업장이 매입이 많고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일반 과세자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.
이번에는 세금 신고랑 절세 관련된 이 꿀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.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. 우선은 지출 관련해서 놓치는 부분이 큰데 대표님들은 계좌이체만 해주면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계좌이체만 했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 것도 있는데 계좌이체하고 나서는 세금 계산서,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제대로 수취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? 첫 번째로는 지출하는 비용을 최대한 잘 챙기기입니다.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금 영수증 받으실 때 근로자처럼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받는 경우가 많아요. 꼭 사업자 번호로 받아가지고 증빙 누락되는 거 없이 꼼꼼히 챙겨주는 게 좋고, 특히 인건비만 지출해서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신고해야 지출이 되는 거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이제 두 번째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챙기기입니다. 노란우선공제라든지 개인연금 계좌 세액공제라든지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자기 사업장에 맞게 금액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또 이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, 차량 유지비 등 비용 처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나요? 접대비 같은 경우는 무한정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니까 한도를 꼭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차량의 명의가 중요합니다.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여야 되고 실제로 업무 용도에 사용했는지 운행 기록부 같은 장부를 구비해 두시는 게 좋고,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는지도 중요합니다. 이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위한 복지 비용인지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. 대부분 임원들 복지에만 신경 써서 지출하는데 전 직원을 위한 복지 가이드라인을 조금 세워서 지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, 그리고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이제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놔야 사업적인 매출과 매입, 개인 생활비를 우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가지고 사업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질문 통해서 많은 사업자분들한테 궁금증 해소가 될 수 있었고, 그리고 다양한 지식 그리고 혜택 이렇게 알아갈 수 있어서 덕분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주희 세무사님,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1편에서는 기본적인 세무 지식에 대해서 다뤘는데,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던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콘텐츠를 준비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도 2편 많이 기대해 주세요.